자, 오늘 아마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국회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박주선 의원, 또 김동철 의원, 그리고 조성 국회 부의장 등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법이 통과될 때 156명이 통과됐는데 지금 국회 제적의석이 깜방에 가서 이제 옷이 벗기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295명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148석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156명으로 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보다 9표 정도가 더 많이 반대가 나오면 통과가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 즉 공수처의 독소 조항을 지금 뺐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야당 추천위원을 갖다가 4명으로 하자. 또 우선적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게 하자 해서 공수처를 견제하는 권은희 안이 지금 떴는데요. 이 권은희 안에도 한국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찬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이 지금 동시에 오늘 상정되어서 지금 마치 한국당이 아예 보이콧을 해버리는 것이 낫는 것이냐, 아니면 권은희 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낫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쉽지 않은 부분은요, 범여권 안에 지금 이미 147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 11명 플러스 알파, 바른미래당 일부와 대한신당, 평화당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안에 지금 137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기들 안 4 플러스 1에 붙어 먹은 이 협의체의 발의안에 156인이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표 단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기에 기명 투표로 했을 때는 지금 통과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선거법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국은 통과될 거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이걸 무기명으로 하려면 그 무기명으로 하는 것 또한 또 표대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걸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것이 표대결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올라가는데 한국당이 오늘 오전에 아마 협의를 해서 아예 보이콧 아니냐, 권은희 안, 상대적으로 독소 조항이 좀 약한 권은희 안에 찬성을 해주면서 4 플러스 1에 붙어먹은 협의체 안에 지금 공수처에는 반대하는, 거기도 검사 출신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명분을 좀 실어줘서 권은희 안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한 한국당의 전략을 오늘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은희 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에 붙이고 그게 부결되면 1 플러스 4가 만드는 붙어먹은 협의체의 공수처안이 이렇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자, 검찰은 지금 대검이 국회에다가 의견을 분명히 내고 공수처의 은폐나 견제를 갖다가 지금 견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현행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검찰은 금요일 날 이런 안을 분명히 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에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은폐의 문제가 발생할 건데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당의 법사위원장에게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한 견해라는 의견서를 내면서 공직자 범죄 인지 통보 관련 조항이 신설된 건 국가의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판 기능과 역할을 저해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날에도 공수처 법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된다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내고 이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보를 하려면 현행으로 검사 25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먼저 자기들의 고위공직자 수사 개시 내용을 대규모 수사기관인 검경에 통보해서 검경이 공수처가 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그리 되면 수사 기밀의 유출이나 수사 검열 우려를 불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수처와 검경은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니므로, 그래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찰에 별도의 수사 개시 통보하는 조항도 없는데 어떻게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통보하느냐.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너무 막강한 권력을 주는 거다. 토론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공수처는 문재인의 뜻이다라고 하며 당내 반발을 무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 조응천은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을 당 내부에 지적을 하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한다라고 하는 공수처법의 내용은 과하다며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검사 출신인 금태섭, 조응천 두 사람이 거의 대놓고 이 공수처법에 반대를 했고요. 일부 의원도 검찰 개혁도 개혁이지만은 공수처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인영이까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워낙 뜻이 확고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지금 민주당 안에는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심지어 뭐 공천에 날아가는 사람 24명이 벌써 확정됐다 이랬는데 과연 누가 소신을 앞세워서 이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겠느냐. 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면 곧바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나 대한신당 등에서는 공수처법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크다고도 합니다.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동의해 줘야 된다. 이런 비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철 의원은요,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공수처법에 대놓고 반대를 했더니만 전화 문자 폭탄이 떼거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이후 친문 홍위병들의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전화로 문자로 욕을 퍼붓는 이런 형태는 이건 아주 잘못된 거 아니냐.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전화 문자 폭탄으로 상대방을 의견이 다르다고 협박하는 것은 만행이다.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과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자신이 공수처를 한때는 만들어야 된다고 발의도 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어떤 통제 없이 제2
중수부를 청와대 밑에 만드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야당에도 소수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바꿔 먹는다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 오래 해먹으려고 저 박지원이처럼 문제가 있지만은 지켜야 된다. 약속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공수처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조응천이나 금태섭 이런 사람이 훨씬 낫다고 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오늘 이제 공수처법에 반대 투표를 하면 곧바로 아마 공천이 날아가 버릴 건데요. 지금까지도 조응천, 금태섭이 했던 말로도 저는 공천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또 더 나아가서 1+4 붙어먹은 협의체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표를 좀 던지기를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답답한 거는요.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심재철이나 황교안은 결사가 없고 그야말로 야당 의원 보고 이 공천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반대표 던져달라고 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결사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1+4에 속한 야당 의원들한테 결사를 강요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자, 나부터 결사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도 그걸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수처가 통과되고 나면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가 통과된다 하더라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독재로 가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이래야 어느 시점에서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거다. 제가 국민들을 좀 비판한다고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매합니다. 이 정도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냥 대낮에 코베 가듯이 이렇게 파괴하는데 국민적 어떤 반응이 이 정도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나라는 우려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독재가 전행을 하는 상황까지 가야 그때서 이제 다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건가. 아니면 독일처럼 2차 대전에서 거의 온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나서야 이렇게 깨달는 계기가 될 건가. 자, 앞으로 한국의 미래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독재가 극성을 할수록 망할 날도 빨리 다가온다는 건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공수처요, 너무 속 썩이지 말고요. 나름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있다.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정권이 무너질 날이 더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